예술의 미의 부조화적 이해 11. 순화된 예술의 정화와 훈련. 예술이 자극과 중독을 넘어 순화된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길은 자극을 덧붙이는 방향이 아니라 감각을 정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의 과정에 있다. 예술은 감정을 흥분시키는 도구에 머물지 않고 감정을 정리하고 질서를 회복시키는 힘이 될 때 비로소 깊이를 얻는다. 이 사유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개념과 맞닿아 있다. 그는 비극이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되 그 감정을 통해 관객의 내면을 정화한다고 보았다. 예술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감정을 통과하게 하여 맑게 하는 통로라는 뜻이다. 자극적 쾌감에 머무는 예술은 흥분을 남기지만 정돈을 남기지 못하며, 반대로 정화된 예술은 감정을 다시 세우고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게 한다. 음악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은 분명하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작품은 치밀한 구조와 조화로운 진행을 통해 청취자에게 깊은 안정감을 준다. 그 음악은 단순한 감성 자극을 넘어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경험을 제공한다. 전통 악곡과 성가이나 명상 음악 또한 감정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훈련이다. 예술가는 자극에 기대지 않고도 깊은 표현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의 감각을 단련해야 한다. 연주자는 기술을 연마하고 작곡가는 구조를 탐구하며 창작자는 여백과 침묵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훈련은 더 강한 소리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이다. 절제는 표현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명하게 만든다. 순화된 예술은 관객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성찰하는 존재로 이끈다. 예술을 통해 감정이 맑아지고 삶의 방향이 재정렬될 때에 우리는 자극을 넘어선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예술의 미래는 더 큰 소리에 있지 않고 더 깊은 정화에 있다. 12. 예술의 창작에 따른 그 책임의 문제. 예술은 자유로운 창조의 영역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윤리적 책임을 동반하는 활동이다. 예술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술가는 창조의 순간마다 그 결과가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 숙고해야 한다. 이 문제를 깊이 사유한 철학자로 임마누엘 칸트가 있다. 그는 예술이 감각을 자극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이성을 일깨우고 도덕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술은 감정의 도피가 아니라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름다움은 쾌락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 안의 보편적 이성을 호명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에서 예술의 윤리 문제는 특히 음악에서 두드러진다. 폭력적 가사나 성적 대상화를 반복하는 음악은 특정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타인을 도구화하는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을 혐오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존엄을 침해할 때 윤리적 질문은 피할 수 없다. 20세기 말 일부 힙합과 랩 음악이 폭력과 범죄를 미화한다는 논쟁도 같은 맥락에 있다. 예술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으나 현실을 비판 없이 미화할 때는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자유와 책임은 대립이 아니라 긴장 속의 균형이다. 예술의 윤리는 창조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작품을 위해 타인을 착취하거나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은 결코 고귀함으로 미화될 수 없다. 고통과 자기 파괴가 위대한 예술의 조건이라는 신화는 위험하다. 예술은 생명을 소모하는 불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빛이어야 한다. 따라서 예술은 자유와 책임이 함께 갈 때 건강하다. 창조는 개인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향한 응답이다. 예술은 사람을 분열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연결하고 치유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진실을 전하는 동시에 윤리적 책임을 지는 예술을 요청해야 한다. 13. 예술과 영적 아름다움의 기준. 예술이 감각을 자극하는 수준을 넘어 영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우리는 예술의 목적을 다시 묻게 된다. 영적 아름다움은 순간의 쾌감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과 연결되는 경험이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더 높은 차원을 향해 열리고 삶의 의미가 새롭게 정돈되는 상태이다. 감동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와 방향이 남는다면 그것은 이미 영적 차원의 울림이다. 이 관점에서 중요한 사상가는 토마스 아퀴나스이다. 그는 아름다움을 진리와 선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해했다. 아름다움은 단순한 비례나 조화가 아니라 존재의 참됨과 선함이 함께 빛나는 상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영적 아름다움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진리와 선을 향한 방향성이 삶 속에 반영될 때 비로소 드러난다. 교회 예술과 찬양은 이러한 기준을 보여준다. 성가와 예전 음악은 단순한 음악적 완성도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와 회개와 소망을 담는다. 특히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와 미사는 치밀한 구조 안의 신앙, 고백을 담아 청중을 깊은 경건으로 이끈다. 음악은 귀를 즐겁게 하는데 머물지 않고 영혼을 성찰로 초대한다. 반대로 영적 기준을 잃은 예술은 감각적 자극에 머물고 신앙을 상품화하는 도구가 되기 쉽다.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과도한 감정의 고조에 의존한다면 체험은 진리의 만남이 아니라 일시적 분위기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보다 얕게 만들 위험이 있다. 영적 아름다움은 내면의 정화와도 연결된다. 신앙은 인간의 상처와 죄를 직면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 회복과 치유로 나아가게 한다. 이 길은 화려하지 않으나 겸손과 사랑과 인내를 통해 형성된다. 그 변화의 열매가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예술은 비로소 영적 아름다움을 증언한다. 따라서 예술과 신앙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이 아름다운가를 넘어 무엇이 참되고 선한가를 묻게 된다. 영적 아름다움은 자극이 아니라 진리와 선이 삶의 방향으로 드러날 때 완성된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삶을 더 바르게 세우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14. 현대 미학의 문제와 회복의 가능성. 현대 미학은 예술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자유를 크게 확장했다. 이 자유는 창조의 지평을 넓혔으나 동시에 미의 기준을 흐리게 만들었다. 예술이 더 이상 아름다움과 조화와 연결되지 않고 충격과 파괴와 자기 표현의 과시로만 이해될 위험이 생긴 것이다. 자유가 기준을 잃을 때 예술은 해방이 아니라 방향 상실이 된다.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한 인물로 테오도어 아도르노가 있다. 그는 문화산업 속에서 예술이 상품으로 전락한다고 보았다. 대중문화는 표준화된 형식을 반복 생산하며 사람을 능동적 사유자가 아니라 수동적 소비자로 만든다고 경고했다. 예술이 미와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장치가 될 때 비판적 기능은 약화된다. 현대 대중음악의 구조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반복되는 후렴과 강한 리듬과 즉각적 반응을 유도하는 장치는 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짧은 시간 안에 주목을 끌어야 하는 환경에서 깊이보다는 즉시성이 우선된다. 그 결과 감정의 정화보다는 감각의 자극이 목표가 되고 음악은 사람을 성찰로 이끌기보다 피로로 몰아갈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의 재평가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 핵심은 자유의 의미를 다시 묻는 일이다. 예술의 자유는 무엇이든 허용하는 방임이 아니라 진리와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선택이다. 표현은 열려 있어야 하지만 그 방향은 인간을 더 깊고 넓은 존재로 세우는 데 있어야 한다. 또한 회복의 길은 교육과 감상 훈련에 있다. 반복적 자극에 길들여진 감각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지만 단련된 감각은 작은 변화와 여백에서도 풍성한 의미를 읽어낸다. 꾸준히 고전 음악과 전통 예술을 접하면 단순한 음의 흐름과 침묵의 가치도 새롭게 들린다. 깊이는 훈련을 통해 자라난다. 결국 예술의 재평가는 예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예술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경험이어야 한다. 우리는 예술을 다시 미와 조화의 회복이라는 기준 위에 세우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15. 예술의 한계와 인간의 끝없는 자극적 욕망의 함정. 예술은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고 또한 욕망을 자극하는 힘을 지닌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예술은 종종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만 소비된다.
강한 리듬과 자극적인 이미지와 반복되는 후렴은 즉각적인 쾌감을 제공한다. 문제는 욕망이 채워질수록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진다는 데 있다. 욕망은 충족을 통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된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아 헤매는 구조 속에 머물게 된다. 이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인물로 지크문트 프로이트가 있다. 그는 인간이 무의식적 욕망과 본능의 영향을 받으며 억압된 욕망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다고 보았다. 만일 예술이 욕망을 성찰하게 하기보다 계속 자극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면 우리는 욕망을 다스리기보다 더욱 강화하게 된다. 그때 예술은 해방의 통로가 아니라 또 다른 의존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대중음악과 영상 콘텐츠는 이러한 구조를 적극 활용한다.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반복 소비를 유도하는 형식은 일종의 쾌락의 경제를 형성한다. 감정은 깊어지기보다 빠르게 소모되고 성찰은 자리를 잃는다. 예술이 본래 지녔던 정화와 숙고의 기능은 점차 약화된다. 기술 환경도 이 흐름을 가속한다. 스마트 기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요구한다. 우리는 잠시의 공백도 견디기 어려워하고 침묵보다 자극을 선택한다. 예술 역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더 강한 자극을 생산해야 살아남는다는 압박을 받는다. 그 결과 깊이보다 속도가 우선되고 의미보다 반응이 중요해진다. 그러나 예술의 한계는 동시에 전환의 계기가 된다. 자극이 반복될수록 만족은 줄어들고 공허는 커진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채우는가라는 물음이다. 참된 예술은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욕망의 방향을 재정렬한다. 욕망이 자기 파괴로 흐르지 않도록 더 넓은 가치와 의미로 이끌지만 예술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성숙하게 해야 한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